안녕하세요. 동만남 대림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정 코칭 세 번째 시간이네요. 첫 번째 시간에는 감정 코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감정 코칭을 하기 전에 부모의 초감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감정 코칭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그 다음에 지금은 성장 시기에 따라 아이를 대하는 방법도 달라야 한다. 먼저 첫 돌 전 아이. 돌 전까지. 태어나서 돌 전까지 아이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느낌을 경험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와 같은 따뜻한 느낌, 편안하고 뭔지 모를 낯선 느낌에도 불안하기도 하고 기저귀가 축축하면 불쾌감에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 그지요. 엄마 옆에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엄마입니다. 그죠? 태어나서 3개월까지 부모와 감정적 유대감 형성하기라고 나오는데요. 아이가 출생할 때 이미 생명 유지에 필요한 뇌인 뇌관이 완성되어서 태어난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숨도 쉬고 젖도 빨고 체온을 조절하고 수면을 조절한다. 그래서 이 태어났을 때 신생아의 뇌는 거의 파충류의 뇌와 같다. 파충류의 뇌와 같다. 그래서 신생아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생명의 뇌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신생아가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이 감각을 키우는데 아빠의 긍정적 육아 참여가 중요하다. 우리는 이미 아빠 육아의 중요성을 다른 책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신생아는 아주 원초적인 두 감정, 쾌감과 불쾌감을 표현한다. 하지만 생후 한 9개월쯤 되면 7가지 기본 감정을 다 분별할 수 있다라고 나오네요. 신생아와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2.4시간을 놓치지 마라. 왜냐하면 신생아는 태어나자마자 거의 대부분 잠을 자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에 한 10% 정도만 깨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2.4시간을 잘 포착해라라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엄마도 신생아의 2.4시간을 잘 포착하고 싶지만 이제 엄마가 아이를 놓자마자 그때는 산후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산후조리원에 가면 조리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아이를 잘 보살펴 주시기도 하고요. 그죠? 엄마와의 두 교감을 이루는 시간은 2.4시간을 충분히 채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한 2주에서 4주 뭐 산후조리를 하고 돌아온 이후에는 그 2.4시간을 잘 맞춰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어야 한다.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어서 신생아의 불편함을 없애주어야 한다. 생후 3개월 본격적인 감정 교류를 시작한다. 한 100일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일쯤. 오감을 자주 자극해 주어야 두뇌 발달이 빠르다. 오감을 자주 감각을 자극시켜 주어야 되겠죠. 생후 3개월에서 6개월 긍정적 감정 교류가 중요하다. 어떤 게 긍정적인 감정 교류일까요? 아기가 태어나자 처음으로 감정 교류를 하는 것은 대부분 부모다. 그래서 부모의 감정 상태는 아이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3개월 정도가 되면 아기가 슬픔을 나타낼 수 있고 엄마가 갑자기 놀아주다가 갑자기 중단하면 슬픈 표정을 보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엄마의 표정이나 음성이 아이의 감정을 좌우한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엄마의 목소리 톤이 조금 하이톤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기쁜 솔음의 높은 음색으로 아이에게 밝은 목소리를 많이 내는 것이
아이에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아이는 엄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엄마가 방긋방긋 웃으면 아이도 사실 웃습니다. 아이가 엄마가 좀 표정이 없다면 아이 역시 표정이 없겠죠. 저희 언니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언니가 이제 제 조카를 놓았을 때 타 지역에 있었어요. 친정은 이제 지방인데 좀 위쪽 지역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주말에 언니를 보러 올라갔을 때가 한 100일쯤 됐을 때쯤이었는데, 이제 언니가 제가 오니까 기뻤나 봐요. 그래서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오랜만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말 안 통하는 아기랑 하루 종일 있다가 대화가 통하는 너가 오니까 너무 좋다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점심을 맛있게 먹었었는데, 그때 언니가 제 조카를 보고 울컥 하더라고요. 얘가 나를 보고 웃는다면서. 그 말은 뭐였겠어요? 언니가 웃질 않았던 거겠죠.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기가 처음에 태어나서 잠도 제 시간에 안 자고 밥 달라고 울고 젖 달라고 울고 기저귀 갈아 달라고 울고 뭐 그런 힘든 그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정말 아기를 놓지 않았을 때인데, 저는 조카를 보러 언니를 보러 갔었을 텐데도 그때 그걸 보면서 정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구나. 네. 저는 그래서 언니를 보고 조금 마음은 먹고 두 아이를 낳을 때 좀 마음의 준비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엄마가 웃어주면, 엄마가 아이를 보고 빵긋빵긋 웃으면 아이는 당연히 빵긋빵긋 웃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호르몬 영향으로 인해서 내지는 엄마가 밥도 제대로 잘 못 챙겨 먹고 체력도 딸리고 힘든 건 맞지만, 아이에게 그렇게 보석 같은, 황금 같은 순간은 다시 오지 않거든요. 우리 엄마들 조금 더 힘내서 아이와 상호작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뒤에 보면 이 말도 나와요. 엄마의 우울증은 대물림 된다. 똑같은 얘기겠죠. 아이를 보고 빵긋빵긋 웃으면 아이가 빵긋빵긋 웃겠지만, 엄마가 아이를 보고 우울하다면 아이는 우울하겠죠. 엄마의 우울증은 대물림 된다. 앞에서 읽었던 독이 되는 부모에도 보면 오랜 세월 동안 흘러내려왔던 잘못된 그 되물림을 끊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우리 한번 공감했었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나는 것을 알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따뜻하고 긍정적인 감정이 많이 전해질수록 아기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맞지요? 생후 6개월에서 8개월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말해주기. 그러니까 호기심, 기쁨, 욕구불만, 두려움, 좌절감 같은 것들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장난감을 보고 흥미를 느낀다면 엄마가 그런 감정을 읽어주고 이 장난감이 신기하구나, 이 장난감은 뭘까 이렇게 말해주면서, 아이가 말은 못하지만 귀는 열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 감정을 읽어주고 그 감정을 엄마 입으로 말해주는 그런 시기가 6개월에서 8개월까지고요. 낯가림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빠르면 생후 6개월부터 낯가림이 시작되고 한 돌쯤 되면 좀 많이 심해지잖아요. 그죠?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아기에게 평생을 좌우한다. 사실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는 살아가면서 실패란 것들을 경험할 때 사실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아이들은 사춘기 때도 너무 힘들어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미 애착 형성 시기가 지났는데 나는 근데 애착을 잘 못 형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고, 여기 이 감정 코칭 책을 쓰신 최성애 박사가 하는 이야기는 사춘기일 때도 충분히 우리 애착을 다시 잘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스킨십을 해줘라. 어떻게 스킨십 해줘라? 손등에다가
손등에다가 로션을 발라주면서 아니면 이런 흰 도화지에 최성애 박사가 이야기했던 건데요. 이렇게 아이 손을 놔두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준대요. 이렇게.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손을 그려준대요. 그러면 이 펜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 지금 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펜이 저의 손을 이렇게 만져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손을 빼서 예쁘게 색칠을 하고 어떤 느낌이 들었어?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그다음에 이 손, 이렇게 묻어버렸네요. 이렇게 로션을 발라주면서 이렇게 로션을 발라주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감정을 읽어주고 갑자기 하면 잘 안 될 거예요. 하지만 한 번의 시도로 안 된다고 해서 그만두지 마시고요. 또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하고 우리 또 해볼래? 저번에 하니까 엄마 너무 행복하던데 같이 또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계속 엄마가 기회를 만드신다면 애착 형성을 다시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뭐라고요? 스킨 발라주기. 피부에 로션 발라주기. 피부에 로션 발라주기. 도화지에 손을 대고 그림 그리기. 어렵지 않아요. 정말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매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기.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게 정말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아이의 애착을 다시 단단하게 형성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한다.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6개월에서 8개월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엄마의 표정을 보고 따라하는 모방 놀이를 할 수 있고요. 아이와 함께 놀이를 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호응해주는 부모와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이가 까르르 웃을 때 함께 웃으면서 누구야 재밌어? 화가 나서 울고 있을 때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면 우리 아기가 화가 났구나. 많이 화났어? 이렇게. 아기는 부모가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충분히 느끼고 안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후 9개월에서 12개월 아기와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데요. 아기가 9개월쯤 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알아준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아기는 부모의 표정, 말, 억양 등으로 부모의 감정을 읽을 수 있지만 자기의 감정에 반응해 주는 것이라고 느끼지는 못했다면 이제 9개월쯤 되는 아이는 부모와 감정 교류를 하면서 쌍방 교류를 이제 전면적인 쌍방 교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기는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읽어준다는 걸 확실하게 알아차리고 반응을 한답니다. 그 전까지는 배가 고파서 우는 아기에게 우리 아기 배고파서 울었어? 라고 말하면 이제 막연한 안도감을 느꼈다면 이제는 그렇다 아니다라고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쌍방향 감정 교류는 엄마와 아이와의 유대감을 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 전후 분리불안은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돌쯤에 두 부모님이 갑자기 어디로 가셔야 해서 한동안 어떤 지인에게 아이를 맡겨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여자친구와 떨어지지 못한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예전의 상태를 돌아보니 그때 소아 우울증을 겪었던 것 같다라는 이런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돌 전후로는 웬만하면 아이와 이렇게 떨어지는 시간은 없도록. 그러면 아이와 만약에 정말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 이제 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한 명의 사람은 그 전부터 관계를 맺어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애착 형성이 꼭 엄마나 아빠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애착 형성은 한 명이면 됩니다. 할머니일 수도 있고 외할머니일 수도 있고 이모일 수도 있고 고모일 수도 있지만 그 애착 형성의 대상이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아이는 놀면서 감각이 깨어난다. 그러면 돌전에 아이는 어떻게 놀아주면 되느냐? 시각놀이 해줘라. 모빌 같은 거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깍꿍놀이, 그냥 깍꿍놀이, 청각놀이, 딸랑이를 흔들어주거나 아니면 클래식 같은 음악을 들려주는 거나.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놀이를 함께 엄마가 입으로 아, 에, 이, 오, 우 하면서 입 모양을 크게 해주면서 아이 앞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놀이가 될 수 있겠죠. 미각과 후각놀이, 이유식을 할 때 냄새를 맡아볼 수 있게끔 하고 맛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이것을 놀이로 생각하게끔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촉각놀이, 언어놀이, 숨은 물건 찾기, 신체 찾기 놀이 뭐 이런 것들, 목욕하기, 기저귀 갈아주기, 옷 입히기, 자장가 불러주기 이런 것들을 모두 즐겁게 한다면 놀이가 될 수 있겠죠. 놀이를 할 때 기억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아기와 놀아줄 때 아기의 이름을 앞에 붙여줄 경우 인지와 기억을 더욱 잘한대요. 예를 들어서 코가 어디 있지? 라고 묻기보다 우리 여울이 코가 어디 있지?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붙여주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용 DVD 같은 것들을 틀어줄 때 학습에 좋다라고 광고하지만 이런 그런 화면으로 보이는 것은 아이 정서에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 엄마의 얼굴이 가장 좋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면 두뇌 회로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아이 수준에 맞게끔 천천히 재미있을 정도만 해라 라는 거고요. 감정 표현이 서툰 유아, 알아주지 않으면 엇나간다. 이게 첫돌 이후에 감정인 것 같네요. 저는 이 첫돌 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경험, 여우리와 관련된 저의 경험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저는 정말 여우리의 감정, 여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많이 물었었던 것 같아요. 첫째 때는 좀 정말 그런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쌍방향 교류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이제 항상 이 상황을 미리 설명해 줬어요. 여울아, 엄마가 지금 너의 기저귀를 갈려고 해 하면서 기저귀를 막 갈고요. 그 다음 기저귀 간 이후에 지금은 엄마가 이제 너에게 다시 옷을 입히려고 해. 이런 상황 전후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언제 조금 느꼈었냐면 영유아 검진을 하러 갔었어요. 돌 전에 영유아 검진을 하러 갔었는데 그 소아과에 가서도 이제 그때 했던 것처럼 여울아 지금은 선생님하고 이렇게 저렇게 선생님이 진짜 청진기를 너에게 배에 갖다 댈 거야. 뭐 이런 설명을 했었어요. 막 설명을 하면서 막 조잘조잘 거리니까 그 소아과 선생님이 막 웃으시면서 아이고 얘가 이 말을 다 알아들으면 어른이게요? 이렇게 막 웃으시면서 이렇게 청진기를 딱 갖다 댔는데 정말 울지 않았어요. 귀에 이제 귀지를 팠어야 됐나? 뭐 제가 막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여울이 귀를 이렇게 봐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정말 하나도 울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귀를 대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야, 엄마가 정말 애기한테 조잘조잘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애가 되게 안정적인 것 같다라고 저에게 칭찬을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렵지 않게 그냥 엄마가 아이 앞에 수다장이가 되면 되는 것 같아요. 첫째 때는 제가 좀 수다장이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아기를 기다리면서 많은 육아책들을 읽었었고 그런 영향으로 첫째는 그렇게 길렀는데요. 둘째 때는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첫째도 봐야 되고 둘째도 봐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그 전에 읽었던 책들을 다 까먹어 버리면서 둘째 때는 좀 그래주지 못했던 것 같지만 첫째 때는 제가 그런 조잘조잘 수다쟁이는 되었던 것 같아요. 감정도 읽어주고 생각도 읽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돌 전까지 지금 이렇게 한번 읽어보았고 이제 돌 전까지 끊고요. 이제 두 번째 돌 이후 또 올리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